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2회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또 2회 문제 41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변류비를 100대 5짜리 줬어요. 우리 변류기는 CT가 되는데 이 CT를 갖다가 우리 100대 5짜리 주고 있죠. 우리 CT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대전류를 소전류로, 큰 전류를 작은 전류로 변성해주는 기기를 우리가 이제 커런트 트랜스포머에서 CTB, C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갖다 이제 우리말로는 변류기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5A라는 놈은 이제 항상 2차 전격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전격 전류. 얘는 항상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큰 전류를 작은 전류로 바꿔줄 때 우리가 CT를 갖다 써줍니다. 근데 CT를 써주는 이유는 이제 그림으로 하나 그리게 되면 우리 CT를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 이제 전류계가 오더라는 얘기죠. 전류계가. 그래서 여기 이제 큰 전류가 1차 전류라고 했을 때 여기 전류계 쪽으로 흐르는 전류, 이 전류 우리가 2차 전류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차 전류 쪽은 이제 당연히 큰 전류가 아니라 작은 전류가 공급이 돼야만 전류계가 측정이 될 것인데 1차 전류를 그대로 넣게 되면 절연이 파괴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큰 전류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이 CT를 갖다 이용해서 전류를 변성한 다음에 2차 쪽에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그 전압을 바꿔주는 놈이 있죠. 그게 이제 그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해가지고 PTB가 되겠습니다. PT, 계기용 변압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걔는 2차 전압이 이제 110V라는 건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물어보는 게 지금 뭐냐면 100대 5짜리를 줬어요. CTB를 100대 5짜리 줬고 5A 전류계를 사용해서 이게 이제 전격이 5A라는 겁니다. 부하 전류를 측정한 경우 전류계 일시값이 4A가 떴다. 2차 전류가 4A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부하 전류는 몇 A냐고 물었는데 여기는 항상 부하가 올 거니까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부하 전류, 1차 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류계 쪽은 2차 전류가 될 거니까 얘가 대전류, 소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1차 전류를 구하라고 하면 2차 전류에다가 CTB를 곱하면 되는데 자, 2차 전류가 얼마냐면 4A. CTB는 100대 5니까 5분의 100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00분의 5를 곱하게 되면 1차 전류가 2차 전류보다 더 작은 전류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5분의 100이 들어가야 돼요. 1차 전류 구할 때는. 반대로 2차 전류를 구한다 그러면 그때는 1차 전류에다가 100분의 5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2차 전류는 1차 전류보다 더 작은 전류니까 얘가 이제 분모의 큰 값이 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80A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요거 하면 4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번 보도록 할게요. 42번 문제는 단상전파의 맥동률을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맥동률이 나오면 우리 맥동률은 항상 얘기를 했지만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 했죠. 교류분해 전압을 물어볼 것이다. 우리 교류분해 전압은 어떻게 구합니까? 직류분해 전압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맥동률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류분해 전압을 다른 말로는 부하 전압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부하 자체가 직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교류분해 전압을 물어보면 두 개를 곱하면 이제 답이 된다고 했던 거고요.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우리 단상 반파할 때 맥동률 요거는 121%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상 전파할 때 맥동률은 48%. 네, 상수가 커지면 감소하겠죠. 맥동률이. 삼상 반파일 때는 몇 프로예요? 우리 17%. 그 다음에 삼상 전파일 때는 몇 프로? 4%. 그래서 맥동률이 가장 작은 방식이 이제 삼상 전파. 뭐 가장 큰 출력값을 갖는 것도 삼상 전파.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육상 반파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맥동률은 작을수록 좋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래야만 교류를 직류로 바꿔줬을 때 맥동률이 작을수록 직류분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수가 커지고 반파보다는 전파가 맥동률이 더 작아지면서 출력값이 커진다. 출력이 크다는 얘기는 이제 직류값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상전파의 맥동률은 48%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번 문제 볼 건데
직권전동기 회전수를 반으로 줄였을 때 토크는 몇 배가 되냐고 물어봤어요. 직권전동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토크와 전류는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수는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회전수가 작으면 토크가 커지고요. 회전수가 빠를 때는 토크가 작아지는 입장. 그래서 우리 예전에 1톤 트럭 가지고 얘기를 했고, 우리 직권전동기라는 놈은 이런 관계에 의해서 용도가 어디였습니까? 사용 용도처가 전차용이나 어디 또 하나 기중기였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일단 n제곱분의 1로 놓은 상태에서 회전수가 반으로 줄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얘가 반으로 준 거니까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분의 1 그러면 1분의 4니까 4배 하고 나오면 됩니다. 번분수에 의해서. 그래서 토크는 4배가 된다. 3번이 되겠죠. 44번. 44번 문제는 보시게 되면 손실 문제인데,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1차 측 전원에 접속되어 있으면 부하의 유무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손실을 물어보고 있어요. 부하에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 손실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제 누가 있냐면 고정선이 있겠고요. 고정선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무부하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대표적인 선수는 철선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나오는 게 기계선이었죠. 그래서 철선이 이제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문자로 씁니다. 히스테리시선과 와리선이 있다. 그래서 우리 요거는 규소강판을 사용한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 성층철심한다고 그랬죠. 와류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기계손에 속하는 거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우리 풍선이 있다고 그랬죠. 풍선. 대표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는 일단 규소의 함유량 4%였고요. 없으면 3.5%인데 성층은 했을 때 두께가 0.35에서 0.5mm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 그러면 우리 고정선 말고 뭐가 있어? 가변선이 있다고 그랬죠. 요걸 우리는 뭐라고 했어? 부하손. 여기도 이제 둘로 쪼개지는데 첫 번째가 동손. 동손의 크기도 좀 기억을 하자. i제곱의 r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손실이 있다 그러면 표유부하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표유부하손이라는 것은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현저하게 변하는 손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요거 찾게 되면 부하의 유무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손실이니까 누구 찍으면 돼요? 철선 찍어주면 되겠지. 얘는 고정선이니까. 그래서 동손, 표유부하손, 부하손 다 우리 가변선 부하손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부하의 유무에 관계없는 거니까 철선자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그 다음에 이제 45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두 대의 직류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필요한 조건 중 잘못된 걸 물어봤어요. 우리 직류발전기에 병렬 운전 조건이 있잖아요. 정리를 해보면 일단 아닌 거 나오면 누구예요? 항상 용량과 또 하나가 출력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들어가면 극성이 일체된다. 우리 직류기니까. 두 번째는 단자전압 또는 뭐예요? 전격전압이 일체되고요. 일체. 자, 단자전압, 전격전압이 일체된다라는 거지. 유도기 전력이 같아야 된다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자전압, 전격전압이 같아야 되는 이유는 전이차가 발생하면 순환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발전기의 코일 소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부 특성 곡선이 소화 특성일 것.
수화 특성 일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수화 특성은 전류와 전압의 특성, 바로 용접계 특성이 되겠습니다. 용접계에 사용되는 변압기가 누구냐 그러면 누설 변압기가 되겠고요. 이 누설 변압기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도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코일을 많이 감아가지고, 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탭을 많이 감아가지고 전류를 인가하면 손실이 많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그때의 손실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누설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때의 손실을 이용해서 크게 만들어서 두 개의 철판대기를 갖다가 접합을 시키는 게 우리 용접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실이 크다 보니까 뭐가 또 커질까요? 전압 변동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전압 변동률이 크다. 누설 변압기 특징이 되겠습니다. 변압기 쪽 가면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교납선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랬죠? 교납판이라고 돼 있고, 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모선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얘 설치 목적이 뭐냐 그러면 병렬 온전을 안정하게 온전하기 위하여 얘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어디다 설치하냐면 우리 변태성 발전기 있죠? 직권과복권, 칙칙폭폭인가요? 과복권이라고도 얘기를 했던 거 두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45번 같은 경우에는 필요 조건 중 잘못된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도기 전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자전압, 전극전압이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제 46번으로 들어갈 건데, 46번을 보시게 되면 농용 유도전동기에 주로 사용되는 속도제어법을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 종류를 갖다 잡아드릴 건데, 뭐 내용 정리는 계속 해왔던 거니까 종류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농형이 있고, 농형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주파수 제어가 되겠죠. 뭐 선박의 전기 추진, 인경호의 포트모터에 사용되는 게 주파수 제어고, 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역률이 우수하다라는 거죠. 역률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극수변환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게 되면 전압 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SCR의 그 위상각을 이용해 속도 제한, 위상각을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권선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2차 저항법입니다. 비례추의 원리가 되는 게 2차 저항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장점은 이제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용이하다라는 거. 두 번째가 이제 종속법이 있죠. 두 대의 전동기를 이용해서 속도를 제하는 거.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직렬 종속. 그래서 P1 플러스 P2분의 120F였고요. 병렬 종속. 직렬의 2배. P1 플러스 P2분의 120F 곱하기 2. 차동 종속은 P1 마이너스 P2분의 120F. 이렇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차 회전법이 있죠. 그래서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속도 제어가 아닌 거 나오면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1차 저항법이 있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가 누구냐면 1차 여자법이 있다고 그랬죠. 아닌 거.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46번 농형 유도 전동기에 주로 사용되는 속도 제어 물어봤으니까 2차 여자법, 그 다음에 종속 제어법, 그 다음에 2차 저항법, 요거는 다 권선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농형 유도 전동기에 주로 사용되는 속도는 극수 제어법, 극수 변환법을 극수 제어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권선형이고, 우리 극수 변환법, 극수 제어법만 그 농형이 되는 거니까 1번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47번 볼 건데, 삼상 전압 조정기의 원리는 어느 것을 응용한 것입니까? 삼상 전압 조정기에다 밑줄 그시고요. 우리 그 유도 전압 조정기가 결론은 뭐예요? 전압 조정하는 게 어느 파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는 거야?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도전압 조정기, 유도전동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번 문제.
8극의 3상 유도 전동기가 60Hz 전원에 접속되어 운전할 때 864rpm의 속도로 494Nm의 토크를 냈네. 동기와트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동기와트를 물어보면 우리 유도기에서 토크 공식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동기와트가 나오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제 뉴턴메타로 나온다 그러면 2파이 ns 분의 60의 p2가 되는 거고요. 단위는 이제 뉴턴메타가 되는 거죠. 이때 이 P2를 우리가 뭐라고 했던 거예요? 동기와트라고 했던 거죠. 얘하고 같은 의미가 누구예요? 우리 토크죠, 바로. 동기 속도에서의 토크를 동기와트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킬로그램메타가 나온다 그러면 0.97로 ns분의 P2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기와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단위는 뉴턴메타니까 이거 가지고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항을 하면 P2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를 여기 밑에다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자, 요거 구하는 거예요. P2는 어떻게 됩니까? P2는. 자, 60분의 나머지 곱하면 되죠? 2파이 ns 곱하기 t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60분의 2파이에다가 ns는 동기 속도니까 구하면 되죠. ns는 뭐예요? p분의 120f. 극수 p가 8극이고요. 그 다음에 120에다가 주파수가 얼마예요? 60이죠? 그래서 이거 900 나오죠? 900 rpm. 여기다 이제 집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크만 잡아주면 되는데 토크도 줬어요. 494Nm. 자, 요거 구하면 됩니다. 기본 단위 와트니까 46.558 정도 나오네요. 약. 단위는 와트, 동기 와트.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동기 와트가 나오면 ns분의 p2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없으면 n분의 p0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49번 문제 볼게요. 49번은 동기발전기 자기여자 방지법이 되지 않는 걸 물어봤는데 우리 요것도 가끔씩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자기여자 현상이라는 게 있죠. 자기여자 현상이라는 게 뭐예요? 발전기의 진상전류가 흐르면 증자작용이 발생돼 가지고서 전기자 반작용에 동기전기자 반작용에 증자작용이 발생돼 가지고서 전압이 상승하는 거죠. 위상이 앞서지면서. 그래서 전압이 상승하면서 정상전압까지 올라가는 현상, 그걸 갖다 우리가 발전기의 자기여자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여자 방지법이 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을 때 누가 될 것이냐? 답은 송전선 말단 동기조상기를 접속하고 계적원선에 과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않는 거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과여자가 아니라 부족여자를 취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론은 C값 때문에 충전전류 C값 때문에 전류가 진상전류가 흘러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과여자가 아니라 부족여자 상태로 지상분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상값으로 원위치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과여자가 아니라 부족여자. 정답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번 문제. 직류전동기 중 전기철도에 가장 적합한 전동기. 우리 전기철도가 또 나왔는데 우리 전기철도는 아까 우리 몇 번이었냐면 43번이었나요? 43번에서 아까 얘기를 했었죠. 우리 직권전동기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직권전동기에서 지금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권전동기 나오면 전동기는 뭐 직권이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용도가 우리 전차용이잖아요. 기중기. 그죠? 그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던 바로 이런 관계죠. 전류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회전수가 크면 토크가 작아지는 입장. 이런 관계를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번 문제 한번 볼까요? 51번 문제. 여기서 한번 풀어볼 건데 권수비라는 놈이 70을 줬고요. 그 다음에 2차 전격 전압이 얼마를 줬냐면 우리 200V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을 줬는데 4%니까는 0.04가 되겠습니다. 그때 물어본 건 뭐야? 무부하 시의 1차 단자 전압, 무부하 시 1차 단자 전압 V1N 값을 갖다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변압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아까 변압기에서 전압 변동률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아까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아마 1회 때 문제
이제 풀었을 때 얘기를 했던 건데 V2N분의 공식이 이제 V2제로 마이너스 V2N 곱하기 100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공식이 P 코사인 세타 플라 마이너스 Q에 사인 세타 공식이 있다고 하면서 플러스는 지역률 마이너스는 진역률일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조건에서 어떤 조건을 몇 가지 얘기했었는데 우리 전압 변동률이 플러스가 되면은 지역률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앞설 때 역률이라서 진역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또 하나 얘기했던 게 뭐예요? 역률을 갖다가 100% 줬을 때 이럴 때 요게 답이었죠. 전압 변동률은 누구와 같습니까? 저항 강하율 P와 같습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우리 1차 단자 전압은 어떻게 구해라고 했을 때 A에다가 1 플러스 A에다가 우리 뭐였습니까? A에다가 V2제로를 곱하는데 다시 쓰면 A에다 1 플러스 전압 변동률에 V2N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큰 놈의 전압은 작은 놈에다가 변동률을 곱한다. 기준은 플러스 1인데 1차와 2차 사이기 때문에 건수비가 들어간다고 했던 거 앞에서 이제 정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1차 단자 전압 물어보면 얘밖에 없어요. 무조건 변압계에서. 이게 또 심심치 않게 잘 나옵니다. 심심치 않게. 그래서 A가 70이고요. 1 플러스 전압 변동률이 지금 얼마? 0.04를 주고 있죠? 그리고 2차의 전격 전압이 얼마야? 200. 요거 계산하면 1차 전격 전압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한 값이 얼마냐면 13,560, 14,560V 하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냐면 14,560V에서 4번에 있습니다.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칠판을 좀 정리하고 52번 문제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2번 문제는 지금 그 동기기 쪽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단락비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보면 일단 6000V OMVA 삼상 동기 발전기에 계좌 전류 200A에서 무브와 단자 전압이 6000V이고 단락 전류가 600A래요. 동기 임피던스를 물어봤고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물어봤어요.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실적으로 구해보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구하고 나중에 구할 수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구하면 보기가 지금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구해도 답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단락전류에다가 하나 밑줄을 그죠. 600A 단락전류. 자, 우리가 %ZS라는 놈이 있죠. 동기 임피던스율,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라고 있는 건데 공식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KS분의 1이고요. KS는 이제 누구야? 단락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V제곱분의 PZS가 있고요. 또 하나가 누구예요? V분의 루트 3에다가 INZS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IS분의 IN이 있다. 앞에서 이제 이것도 다 정리를 한 번씩 했던 건데 여기 1번 공식, 2번 공식, 3번 공식, 4번 공식으로 임의적으로 제가 정합니다. 1번은 요거를 주고 요 놈을 물어봐요. 그럼 또 반대로 얘를 주고 얘를 물어보는데 반대로만 이제 그 왔다 갔다만 하면 되겠죠. 자리를 바꿔가지고. 두 번째는 용량이 주어지면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3번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냐면 공식이 나온다고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식이 나오는데 계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V를 갖다가 2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V가 성간전압, 2가 상전압인데
그 출제자가 요 문제를 물어봤을 적에 2를 갖다가 상이 아니라 성간전압이라고 줍니다. 그래서 V 대신에 2로만 바꿔가지고 2분의 루트 3 INZS. 그래서 답을 찾으면 되고요. 네 번째는 뭐가 주어지면 네 번째 공식을 이용할 거냐. 바로 단락전류가 주어졌을 때 네 번째 공식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 IN 값은 주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3상이니까 루트 3 V분의 P 값을로 전격 전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물어본 거는 뭐하고 뭐를 물어본 거냐면 요 퍼센트 ZS를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기 임피던스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공식과 요거 가지고는 풀 수가 없어요.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단락전류가 주어졌으니까 요 네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들어가 볼게요. 퍼센트 ZS는 IS분의 IN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곱하기 100. 그러면 단락전류는 줬죠. 아까 밑줄 긋은 게 단락전류니까는 600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N은 루트 3 V분의 P 항상, 동기기는 3상 Y결선이니까 V는 6000을 줬을 거고요. 성간전압, 단자전압, 전격전압. 그 다음에 P는 5MVA니까 우리 MVA는 10의 몇 승입니까? 6승 되겠습니다. 키로는 10의 3승, 메가는 10의 6승, 그 다음에 기가는 10의 9승이 되는 거니까 곱하기 100. 여기 1이 있는 거죠? 여기 분모에 1이 있는 거니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돼요. 얘 분모로 오고 바깥 거 곱하면 분자로 오는 거니까 이걸 계산했을 때 답은 얼마냐면 80%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보기가 제각각이니까 답이 보일 거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구하러 갈 건데 요거를 80%라고 정해놨으니까 용량만 알고 있으면 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퍼센트 ZS 값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V제곱분의 PZS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구하는 거니까 이항을 하면 ZS는 P분의 퍼센트 ZS 곱하기 V제곱 이렇게 되겠죠? 5MV라고 했으니까 5 곱하기 10의 6승. 그 다음에 퍼센트 ZS는 위에서 구한 거 0.8. V는 성간전압, 전격전압이니까 600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구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 약 5.8옴 정도 나온다는 거죠. 동기 임피던스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3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53번 문제는 전압이 정정치 이상으로 되었을 때 회로를 보호하려는 동작으로 기기 설비의 보호에 사용되는 계정기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전압을 갖다 정정값을 놨을 때 이 전압이 어떤 이상 징후에 의해서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의 그 이상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계정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계정기가 이제 우리 뭐냐면 과전압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전압이 올라갔으니까 이상 징후에 의해서 그때 사용되는 계정기 3번의 과전압 계정기 잡아주시면 됩니다. 전압이 정정치 이상에다 밑줄을 그시면 되겠고요. 계정기 파트 문제는 원래 기기 과목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이제 보통 뭐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 정도, 차동, 그 다음에 전류 차동, 그 다음에 뭐 부울증 계정기 요 정도가 이제 대부분 나오는데 가끔 이렇게 이제 나올 때가 있는데 원래 계정기는 전력공학 파트 문제입니다. 전력공학 과목. 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전력공학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4번 문제. 다음 중 VVF, F는 이제 프리퀀시가 주파수인데 주파수 제어 방식이 가장 적당한 속도 제어. 우리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중에 보면요, 우리 그 전원 주파수를 변환하는 방법 해가지고 VVF에 의한 속도 제어 방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유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55번 문제 갈 건데 55번은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우리 분폭관계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분폭관계수 공식이 뭐예요? 우리 동기기에 사용되는 권선법 두 가지가 있었어요. 단절권과 분폭권이 있다. 자, 분폭권은 우리 무조건 사이판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인 2m분의 2mq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 앞에도 q를 갖다 붙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인 2m분의 파이 이렇게 잡아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파이는 무조건 180도. 우리가 사인 코사인이 있을 땐 180. 없으면 3.14라고 했고요. 여기 이제 Q 값은 우리 매금의 상당 슬로스라고 해가지고 얘를 단독으로 물어볼 때도 있다고 그랬죠. 매금의 상당 슬로스. 그래서 이거 안 주어지면
PM분의 S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매극 매상당 슬로스니까 극수가 이제 PM이 상수. 자, 상수는 항상 정해져 있다. 3상이 되는 거죠. 우리 동기기 3상이니까.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자의 크기는 항상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나머지 값은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매극 매상당 슬로스가 주어진 3이니까 3 사인 몇 분의 파이가 될까요? 여기에 상수가 3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매극 매상당 슬로스 3이니까 3, 3, 9, 28, 18분의 파이 잡아주면 되겠죠. 정리하면 숫자는 숫자끼리 곱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각도와 숫자는 곱할 수가 없죠. 그래서 6 사인 18분의 파이분의 1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인데 지금 다음 몇 번이냐면 3번에 있죠. 3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실제 계산하면 0.96 정도가 나온다. 항상 단절권이 됐든 분포권이 됐든 답은 0.9 얼마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단절권 계수 공식은 어떻게 했어요? 사이판이었죠? 못하고 할 거야 그러면 비행기나 베타 한다고 했죠?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걔 또한 답이 0.9 얼마 이렇게 나온다고 했던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제 56번 갈 건데 56번 문제는 정류회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파 정류회로에다 밑줄 그시고 반파인데 지금 단상 3상 얘기가 없어요. 없을 땐 무조건 단상이 기준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단상 반파라고 적어주시고요. 직류전압이 ED가 얼마냐면 200V를 주고 있어요. 그때 물어본 건 뭐야? 최대 역전압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최대 역전압이라는 게 뭐예요? PIV였죠? PIV. 첨두 역전압, 뭐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 전류가 뭐 역방향으로 쓸 때 발생되는 전압의 크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PIV는 반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루트 2의 2가 되는 거죠. 예, 두 배가 되면 전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2 루트 2의 2가 되는 건데 반파니까 2를 뺀 이 루트 2의 2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2는 교류의 시료값이기 때문에 바로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건 직류니까. 그래서 ED 값은 어떻게 됩니까? 반파니까 0.45의 2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2는 어떻게 돼요? 0.45분의 ED가 얼마예요? 2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데 요 계산값이 지금 계산을 제가 안 해봤는데 얼마 하고 나올 거예요. 요 놈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 2에다가 요 놈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628 정도 나옵니다. 628V. 근데 거기 해설에 보면 풀이 보면 좀 다른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밑에도 한번 해볼게요. PIV가 루트 2의 2라고 했잖아요. 그럼 봐봐요. 여기 2라는 놈은 넘어가면 0.45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8분의 루트 2의 2가 되는 거죠. 이걸 나누는 게 0.45라고 했던 거죠. 앞에서 우리 이미.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넣어보면 돼요. 그러면 2는 어떻게 되냐면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루트 2 곱하기 여기 1은 여기서 잡아볼게요. 루트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를 여기다 집어 넣은 거죠. 2에다가. 그러면 루트 2분의 파이에다가 1이. 그럼 이거 약분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1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에다가 직류전압 얼마? 200을 바로 곱해서 628 나타낸 것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한 것이나 그게 그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똑같은 방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628 나오면 되겠고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57번 가도록 합시다. 57번 문제는 원선도에서 원의 지름을 물어봤는데 우리 원래 원선도가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원래 나오는 건 누가 잘 나오냐면 첫 번째 그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있죠. 이게 잘 나오잖아요. 누가 있어요? 첫 번째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이 있죠. 두 번째는 누굽니까? 무부하 시험이 있죠.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개방 시험이라고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 구속 시험이죠. 자, 두 번째는 여기까지 원래 대부분 여태까지 나왔는데 문제 출제자가 근데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요 그 그림이 있어요. 원선도의 그림을 주고 뭐 2차 효율을 구하시오
그래서 2차율 공식은 제가 공식만 답만 적어 드릴 거예요. CP분의 DP가 있어요. 선분 CP분의 DP가 있고요. 그 다음에 PR분의 PQ가 있습니다. 그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문자를 줘가지고 2차 효율 값이 얼마냐. 근데 그걸 뭐 할 필요는 없고 답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역률을 물어보죠. 가끔 나와요. 가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역률은 얼마냐면 OP분의 OP 다시라고 하면 돼요. 이게 이제 삼각형이 보일 거예요. 원선도 그림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밑변, 빗변, 높이가 될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빗변에 대한 밑변. 여기를 O, 여기를 P, 여기 P 다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니까 OP분의 OP 다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림은 안 주어지는데 원선도의 지름이 얼마냐. 이 답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물어본 게 바로 원선도의 지름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거 X분의 2하고요. 또 하나가 얼마였냐면 X분의 V1이 있습니다. V1. 같은 거예요. X분의 2, X분의 V1. 이렇게 두 가지 찾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답은 몇 번이냐면 X분의 2, 4번이 되는 거죠. 4번. 4번. 하나 더 하게 되면 세 번째라고 했을 때 원선도로부터 구할 수 없는 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 우리 바로 부하를 걸은 상태에서만 구할 수 있는 기계적 출력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놓으시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 여기까지 나왔던 거죠. 원선에 필요한 시험. 여기 잘 나왔던 거고 지금까지는 원래는 이제 여기까지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8번 문제 들어갑니다. 58번 문제는 자속 밀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50kV 3300에 210V 60Hz 단상 변압기가 있다. 1차 권수를 줬죠? 예, 660. 철심의 단면적이 161제곱센치. 제곱센치를 주고 있어요. 단위를 환산해 줘야 되겠네. 자속 밀도를 물어봤는데 1차 권수니까 1차 기전력 잡아주면 되고요. 4.44 FN1의 파이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파이는 BS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4.44 FN1의 BS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면 돼요. 지금 물어본 건 이거 물어봤으니까 그럼 B는 4.44 FN1의 S분의 2원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집어넣어보면 됩니다. 자, 일단은 기전력 2원이 얼마냐면 앞에 있는 3300이 되겠고요. 4.44에다가 주파수가 얼마냐면 60Hz 줬죠. 그 다음에 N1이 얼마? N1 1차 권수가 660이 되겠고요. 면적 S를 바꿔야 되는데 자, S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면적이 161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주고 있죠.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메타의 제곱으로 바꿔야 돼요. 자속 밀도의 단위가 뭐니까? 웨버 퍼 메타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의 단위가 제곱메타이기 때문에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161이라는 숫자는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우리가 센치에서 메타로 가면 얼마예요? 0.01이 되는 거죠. 100분의 1이니까. 왜? 1m가 100cm니까 1m가 100cm인데 센치에서 메타로 가는 거니까 뒤집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0.01. 그럼 이거를 갖다 우리는 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10의-2승이라고. 이게 100분의 1 0.01이니까. 근데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을 취하면 얼마예요? 10의-4승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161 곱하기 10의-4승. 요거를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1.16 웨버 퍼 메타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59번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 문제예요. 이거 감자기자력 물어봤는데 매극당. 우리 그 감자기자력 공식이 있죠. 우리 전기자 반작용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EAP분의 IAZ에다가 180분의 2알파예요. 우리 전기자 반작용이 뭐였냐면 주자속, 계자극, 계자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발생되는 자속에 의해서 주자속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뭐 편자작용이 있었고 중성축이 이동되고 브러쉬를 이동시켜가지고 발전기는 회전 방향, 전등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킨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나가는 자속에 의해서 감자작용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그
편자작용에 의해서 중성축이 이동되면 순간적인 아크, 불꽃 섬락이 발생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방지법으로는 보상곤선과 보극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건 보상곤선이었고 그때 갚는 방법은 전기자권선의 전류 방향과 반대, 서로 상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자기자력과 교차기자력 두 가지가 있는데 공식만 기억을 하자고 그래서 뒤에 있는 거. 그래서 감자기자력 나오면 180분의 2알파, 분모 분자가 약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80분의 알파 두 가지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180분의 2알파, 180분의 알파. 교차기자력은 180분의 베타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는데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버린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집어넣게 되면 병렬의 수가 얼마예요? 지금 그 파권이라고 했으니까 파권은 언제나 2개 되겠죠. 극수에 관계없이. 극수는 몇 극이고 4극이고 그다음에 전기자전류 IA가 100A고요. 총도체수가 Z 15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0분의 2알파인데 알파는 뭐예요? 브러쉬의 이동각이 되겠습니다. 10도 줬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라는 건데 이거 105.6 나오죠? 암페어턴 퍼크. 매극당 기자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되고요. 답은 3번인데 요거 공식 뭐 제가 봤을 때 거의 10년에 한 번 나와요. 이제 오랜만에 이제 나온 건데 이거 뭐 그냥 답만 보시던가 버려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거 맞추려고 할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래서 요것만 좀 기억하자.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는데 요것만 하면 되겠죠. 자, 공식이 대부분 나오니까 60번 갑니다. 전격량이 1000kV인 동기발전기가 역률이 0.8인 500kW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 발전기가 전격 상태가 될 때까지 100W의 전구를 약 몇 개나 사용할 수 있냐 물어봤는데 전구의 와트 값이 100W래요. 전격 값이. 그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좀 이제 주어진 조건을 봤을 때 피상전력의 공식을 가지고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딱 한 문제예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밑변을 유효전력이라고 보통 하고요. 이제 허수 쪽을 무효전력, 빗변 쪽을 우리 피상전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피상전력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에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볼 것은 뭐냐면 이 공식을 갖다가요 좀 변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 거냐면 유효전력에다가요 그 전구의 소비전력을 우리가 이제 유효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와트. 그래서 이제 PL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효전력의 제곱, PR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PL 값이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전구의 그 소비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구의 소비전력을 구해가지고서 그 전구 한 개가 100W라고 했으니까 그 전체 소비 전력을 100W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전구의 개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PL 값을 한번 끄집어내서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전구의 소비 전력이라는 것은 제곱을 취해가지고 루트가 벗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이제 넘기면 되는 거야. 넘기면. 그래서 루트에다가 자, 피상전력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갈 거냐면 넘겼을 때 실적으로 PL 뭡니까? 요거 피상전력 요거 넘어가니까 PR 제곱이 되겠네요. PR 제곱 그죠? 그리고 요 놈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지금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루트 밖으로 나가겠죠. 실적으로 제곱을 치면 루트 벗겨지는데 얘 또 제곱이 또 있잖아요. P의 제곱. 그러니까 얘는 바깥으로 또 나가면서 마이너스 P가 되더라는 얘기죠. 유효전력 값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피상전력은 지금 주어졌나요? 한번 볼까요? 피상전력은 얼마를 넣으면 될까? 피상전력은 지금 1000을 잡아주면 되겠어요. 1000kV니까 1000의 제곱 잡고요. 문제는 이제 무효전력이 없으니까 무효전력 값을 잡아줘야 되는데 유효전력은 줬어요. 500kW라고. 그래서 500을 빼주면 될 것이고 무효전력을 구해야 되는데 무효전력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봐봐요. 무효전력이라는 것은 VI의 사인 세타를 우리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유효전력은 VI의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VI를 피상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500kW의 부하의 전력을 공급한다고 했으니까 이 유효전력 500이 실제 무효전력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500이란 얘기니까 역률을 나눠주면 되겠죠. 역률이 없으면 피상분이 될 거니까. 그래서 500을 갖다가
얼마로 나오냐면 0률 코사인 세타 0.8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면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625 kVA가 나와요. 피상전력 바꿨죠. 그러면 이 피상전력을 갖다가 다시 사인 세타를 곱하면 무효전력이 나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625 곱하기 0.6 잡아주면 됩니다. 요게 375 kVAR 바 하고 나오는 거죠. 버려바 무효전력 킬로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75의 제곱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 전구의 소비전력이 나올 것인데 소비전력이 얼마 나오냐면 이게 427kW 나옵니다. 그러면 전구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전구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전체 427 kW니까 10의 3승을 잡아줘야 되겠죠. 단위를 맞춰줘야 되니까 100W 와트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1승 남겠죠. 그래서 427인데 10의 1승은 10이잖아요. 그래서 공을 하나 붙여주면 돼요. 결론은 뭐야? 4270개 전구에 사용할 수 있겠다, 공급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건데요. 요거 답을 보시던가 아니면 뭐 한 문제 정도 넘길 수가 있겠죠. 항상 얘기를 하지만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요게 키포인트죠. 전구의 소비 전력을 유효 전력에다 더해서 전체 제곱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걸 구해가지고 100W로 나누면 개수를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회 문제, 20문제, 2회 20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3회 문제 또 다음 시간에 같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